자, 맞박이 개운해지는 수학 시리즈는 내가 여러분들의 맞박이 정말 개운해질 수 있도록 수학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것도 6년 전에 100개 올리다가 끝난 그런 시리즈입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맞박이 개운해지지 못하면 내 맞박이 깨질 각오로 하는 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농도인데, 그러니까 설탕물, 소금물 또는 뭐 알코올 혼합물, 즉 소주죠. 소주의 농도,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면은 과거에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하나에서 한 2년 전까지 들었던 팟캐스트인데, 거기에서 어떤 경제 기자가 나와서는 자기 후배의 과외 경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외를 하는데 설탕물 문제가 나오면은 애가 푼답니다. 근데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못 푼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나중에 설탕물 문제, 소금물 문제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그래도 시험 보면 틀리고 문제 풀면 틀리고 이러니까는 너는 설탕물 나오면은 풀고 소금물 나오면 그냥 찍어라 이랬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이거 그 과외 선생이라는 놈이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농도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농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하나 있겠죠. 그 대상이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몇 분의 몇인가.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자면 분모가 항상 전체가 되고 분자가 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속의 일부분이니까 그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전체 분의 여기 부분 하니까 이거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이건 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0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1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내가 관심을 갖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가 흔히 하는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부분인 소금,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속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는가죠. 소금물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는가를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소금이 하나도 녹아있지 않은 순수 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전체가 다 소금으로만 돼 있다.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100% 소금물이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물을 분자에다 두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소금물인데 그러면은 0인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0인 것은 오히려 소금이 전부인 거, 물이 하나도 없을 때가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1이 되는 것은 순수 맹물이 그 1이 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 소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 소금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소금이 얼마냐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다시피 분모가 분자보다 크고, 그래서 이것이 수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분수가 아닌 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것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0.34, 0.17, 0.65, 0.62.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 그 과일 가게를 갔어요. 근데 과일 가게에 보니까는 거기에 사과가 있는데, 내가 딱 가서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잘난 척 하려고 이 사과 전체의 0.32를 파시오 라고 주인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이야기 듣고 0.32 0.32
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당장 나가! 하면서는 성질 나가지고, 쫓아내고 소금물 뿌리지 않겠습니까? 0.3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리냐? 즉, 내가 한 말이 틀리냐? 틀리지는 않죠. 근데 그 말을 그따위로 하면은 이 소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경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 소수라는 숫자가 주는 그 공포감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를 100개라고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 32개에 해당하는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라고 하는 이 기호가 영어로 따지면 per cent 이건데, 센트가 미국 달러를 100개로 쪼갠 그 중에 하나가 센트예요. 또는 1세기가 century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에 100이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er라는 것은 또 무엇 당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100개 당 100개 당 32개 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6%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36개 per 100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 문제가 어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본론인 소금물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와 같이 그 3칸짜리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여기 농도를 쓸 것이고, 두 번째 칸에는 소금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대상인 소금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령 소금물이 25g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25g인데 그 중에는 소금이 몇 g이 녹아 있느냐면 약 4g이 녹아 있다. 이랬을 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25 전체 분의 소금물이 소금과 물이니까 전체 분의 4 이렇게 써주면 그게 농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수가 나오죠. 소수가 나오는 과정을 이걸 4를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0점 하고 나서 하나 들어가고 25 빼고 나면 150 해서 2, 6, 12 해서 5, 6, 30 하고 2, 6, 12, 150 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0.16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소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불편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0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0.1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16개라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1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 식에서 미리 하자라는 거예요. 25분의 4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해주자. 그러면 나오는 값이 이것이 약분돼서 4, 4,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25 전체일 때 4였는데 여기 10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0일 때는 여기 x다 라고 한다면 이게 농도가 x는 분의 4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해준 것끼리 쓴 다음에 다시 여기 25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 즉 우리가 공식이라고 무조건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체 중에 일부 한 다음에 그것이 소수기 때문에 그거를 소수가 아닌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잖아.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라고요. 그것을 왜 쓰는지.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 공식만 외워서 쓴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용질이 윈지, 용액이 윈지,
뭐 100을 나누는지 100을 곱하는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농도라는 것은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죠. 100개라고 했을 때 몇 개다라고 가상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제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6%를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서 만들어진 수가 16이니까 얘는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것이 0.16이 되죠. 이것이 농도에 해당하는 진짜 수인 거예요. 진짜 수.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물분의 소금이 0.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구하려면은 0.16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뭐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공식이 원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식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식도 찾아지는 것이고, 수학은 어느 정도 이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설명이 없이 뭐 그냥 써주고 파워포인트 그거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이 수업이 학교고 학원이고 어디고, 그게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 말고, 이 설명에서도 이해가 안 가면 여기 끊고 다시 이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그래서 여기 0.16에서 16%까지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이것을 여기 칸에다 채우는 거예요. 16%라고. 그러면은 이 소금물 농도에 관한 3요소, 소금물, 소금, 농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하는 그런 연립방정식 문제, 그거를 하나 예로서 풀어보겠습니다. Xg과 그 다음에 8% 소금물 Yg을 섞어가지고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 X는 얼마고 Y는 얼마냐. 자, 우선 여기서 퍼센트 농도를 쓸 때는 이 그램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부피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공간상의 빈 틈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커에 집어 넣었을 때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부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꾹꾹 눌러가지고서는 가루로 내서 해야 되는 것을 부피라고 해야 될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녹아버리면서 분자들 틈에 서로 끼이는 거기 때문에 부피는 합의되기가 어려운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 소금물의 그램수, 그 다음에 소금의 그램수,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이게 세 개의 그림을 이렇게 세 칸짜리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얘는 소금물이 Xg, 여기는 5%가 미리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8%, 그리고 여기는 Yg, 그리고 여기는 얼마인지 이거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6%가 되고 여기는 300g이 되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알면은 한 가지 요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 있죠? 6%라는 것은 수가 아니니까 100으로 나눠져서 0.06이에요. 0.06은 소금물 분의, 여기에 소금이니까 우리가 소금의 양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300분의 소금 해주면은, 소금은 300 곱하기 0.06이 돼서 36, 1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g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공식에 의존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00이 전체예요. 그 중에서 1%, 즉 100분의 1이라는 것이 뭡니까? 3g이죠. 그럼 6%는 몇 개예요? 그것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g짜리가 6개 있다. 그래서 18g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조건 공식대로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수로 바꿔갖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것도 타당하고 어렵지 않은 방식인데, 근데 이제 숙달하도록 하잔 말입니다. 숙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체가 얼마면은 그 중에 100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소수점 두 자리만 이동시키면 되니까 100으로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게 먼저 암산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6%라면 6배를 해주는 것이고 7%라면 7배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라는 것은 전체인데 우선 1%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1%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100분의 1 하게 되니까 100분의 X예요. 100분의 X인데 여기에 그것이 5개가 있다. 그러니까 5를 곱해주는 거죠. 5X를 여기다 써주면 이렇게 소금의 양이 되는 거죠. 소금물, 소금. 여기다가 다시 써줄까? 소금물, 소금. 그 다음에 소금물. 그 다음에 농도. 이런 3요소들. 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Y가 전체 소금물이니까, 거의 100분의 1은 100분의 Y가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그 8%니까 그것이 8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농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5%, 8% 더하면 6% 돼요? 농도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100%라고 해봅시다. 그럼 2개 더하면은 몇 %예요? 소금을 이렇게 합쳤을 때 20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200%, 300% 이렇게 쓰는 것은 그거는 기준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량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몇 배 대신에 쓰는 말이지, 원래 이렇게 전체분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더해지는 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에서 이거 더하기라고 돼 있다고 해도 퍼센트 더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해질 수 있는 건 뭐냐? 소금물들의 그 그램수 더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3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8Y는 18이고, 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는 300이고, 그 다음에 5X 더하기 8Y는 1800이고, 이거 소거법으로 구하기 위해서 위에 것을 5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5X 더하기 5Y는 1500 해서 3Y가 300이 나와요. 오, 숫자 이쁘게 나왔다. 그럼 Y는 여기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따라서 200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 알게 낸 거예요. 여기가 100. 그 다음에 여기는 200. 잠깐, 맞나? 잘못했다. 어쩐지. 아이씨. 이게 100이고 이게 200. 내가 무심코 썼다가, 기억력이 이렇게 짧아. 무심코 썼다가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6%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습니까? 5%에 8%에 5% 쪽에 가깝죠. 그거는 뭡니까? 5% 쪽에 가까운 이유는 그거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했던 실수 같은, 이건 일부러 자기적으로 한 실수는 아니고, 이거 금붕어 기억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실수인데, 여기에서 나온 값이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봐가지고서는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가? 그건 일종의 가중치와 같은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양으로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가운데 있는 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5%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양으로 하면은. 이쪽이 치우치게 되면 8% 쪽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 2대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검산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킹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값을 무심코 쓰지 말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건 중학교 수준의 소금물 농도, 그 중에서 아주 기초 쉬운 문제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 나오는 그런 점화식에서 소금물 농도가 사용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에 목마른 이런 사람이니까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힘을 굉장히 낼 겁니다. 고맙습니다.